안녕하십니까. 여의도 24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조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. 조국이 만든 조국당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원래 정식 명칭은 조국혁신당입니다. 근데 이 다섯 음절이지 않습니까? 조국이란 사람이 살아온 그 이력, 조국의 일생, 그리고 조국의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혐의, 조국 가족의 혐의,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도대체가 혁신이라는 그 좋은 표현과 어울리지 않는다. 아니, 아무리 말하려고 해도 이 머릿속에서 그걸 거부한다. 이런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일단 조국당으로 부르고 싶다.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두 번째는 조국혁신당, 다섯 음절이지 않습니까? 제 시간 낭비, 듣는 여러분의 시간 낭비, 제 에너지 낭비, 듣는 여러분의 에너지 낭비인데, 조국이란 자를 얘기하면서, 조국당을 얘기하면서 그런 낭비하는 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것 같다.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조국당이라고 하겠습니다. 조국당이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. 뭐 20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뭐 20명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, 그 대표적인 사람만 봐도 과연 조국당이라는 이 집단이 정말 정당인가? 정당이란 건 뭡니까? 어떻게든 최대한 많은 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, 그런 비례대표 정당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전면에 배치해서 우리 정당은 이렇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그 면면을 보아하니 이 당은 정말로 정치를 하는 정당인가? 정말로 표를 받고자 하는 정당인가? 심지어는 이래도 우리 뽑을래, 이런 정당 아니냐, 이런 생각마저, 이런 비판마저 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국민 도발 내지는 대국민 인내심 테스트를 지금 하는 거 아닌가, 이런 비판을 초래하는 그런 면면을 보이는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발표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 기사 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. 사실은 뭐 조국이 있지 않습니까? 조국이 있고, 그 다음에 황운하,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친조국이라고 해야 될까? 아니면 친문재인이라고 해야 될까? 그 박은영 그 검사 있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? 신장식 그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? 이 사람은 뭐 음주운전과 무면허, 연 이력 있는 사람이고, 그다음에 김형현이라고, 아마 그 문재인 때 조국하고 같이 청와대에 있었던 법무비서관인가 그런 걸 했던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, 그 뒤에 또 김준영이라고, 이거 문재인 때 뭐 저기 국립외교원장 했던 사람입니다. 그리고 서왕진이라고 있습니다. 이 사람 이름 참 오랜만에 들었는데, 박원순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이 어디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. 서왕진은 환경단체에서 일하다가 박원순하고 이게 죽이 잘 맞아가지고 박원순 측근으로 분류됐던, 그래서 서울시에서 상당한 직책을 그 두루 이렇게 누볐던 그런 사람입니다. 한마디로 박원순의 최측근인데 전남 영광 사람입니다. 오랜만에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됐는데, 예,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음에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. 제가 황운하 얘기했습니까? 예,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 밖에 뭐 잘 모르지만 뭐 가수 리아인가 뭐 그런 사람도 들어가 있는데 얘기할 필요는 없고, 과연 이런 자들의 면면을 보면 조국당이라는 게 정말로 국민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,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런 비례대표를 내놨을까? 이런 생각마저 든다 그겁니다.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? 근데 이 조국당에 대해서 이 40대, 50대가 그나마 비교적 지지를 보내고 있고, 또 호남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.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, 왜냐, 이 4050 호남 이 지지가 얼마나 비정상적이냐. 왜냐, 다른 연령대나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지지세를 보이지 않는다 그겁니다.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첫째,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조국당이 지금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과대 포장되고, 또 어떤 특정 세력이 또 그걸 이용해가지고 특정 의도를 갖고 조국당을 이렇게 띄워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, 여러분들 한국갤럽 있지 않습니까? 한국갤럽 여론조사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국당은 지지율이 7% 정도 나옵니다. 7%. 그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갤럽이 12일과 12일과 14일까지 해가지고 정당 지지도 조사를 했습니다. 여기에서 조국혁신당이 7%를 기록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37%, 더불어민주당은 32%, 이준석당은 2% 이렇게 기록했습니다. 그 다음에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는 1%씩. 조국당이 인기가 있는가 아닌가? 7%도 어디냐?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또 계실 겁니다. 근데 한국갤럽이 조사가 비교적 사실과 가깝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자면 7%라는 건 이미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.
제가 이거는 그 전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한 게 있는데 이렇습니다. 여러분들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한번 2020년 총선 당시에 득표율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그때 조국 수호를 외쳤던 당이 있었습니다. 열린민주당입니다. 그때 열린민주당 득표율이 5.42%였습니다. 여러분들 열린민주당이 그때 당시 조국이 참여를 안 했지 않습니까? 열린민주당은 조국이 만든 당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럼에도 조국 수호를 외쳐가지고 5.42%나 받았다 이겁니다.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띄워주기 위해서 이 열린민주당을 상당히 견제를 많이 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아직 그런 견제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? 물론 뭐 이재명 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라 그럽니까? 지민 비조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 5.42%, 조국이 없는 조국당이 5.42%나 받았습니다.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을 3석을 갖고 왔습니다. 근데 그때 이제 비례대표 4번 후보가 김의겸이었는데 김의겸부터는 이거 아닙니까? 그러다가 나중에 김진애가 그만두고 나서 그 자리를 승계해서 약간 국회의원 맛만 봤는데 국회의원 그 맛보는 기간에도 얼마나 그 김의겸의 활약이 대단했습니까? 어쨌든 그런 정당이었습니다. 열린민주당이. 근데 지금은 그 조국 수를 외쳤던 자들이 그렇게도 추앙하는 조국이 나왔습니다. 마치 조국을 무슨 예수처럼 생각하는 그 희생과 헌신 무슨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조국이 마치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웃기는 소리입니다. 정말로 어떻게 이 2024년 3월 15일 현재 이 대한민국에 사는 5,100만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울 지경입니다. 안 그렇습니까?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게 현실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국이 없는 조국당이 55.42% 받았으니까 조국이 있는 조국당은 그것보단 최소한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? 그것보다 많이 받으면 얼마입니까? 6% 7% 받을 거 아닙니까? 또 뭐 상황에 따라서 한 7% 8% 받을 거 아닙니까? 제가 봤을 때는 조국당이 한 많이 나오면 한 6석 정도 갖고 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조국당의 인기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. 왜냐 2020년 그때 당시에도 거의 6%에 가까운 그런 득표율을 올렸다 이런 걸 감안하면 지금도 최소한 6에서 그 다음에 10 이 정도는 기록할 수밖에 없다. 그런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? 이런 조국당의 지지율은 전혀 이변이 아니고 이게 무슨 돌풍이 된다? 그럴 수가 없다. 근데 다만 이 호남이 있지 않습니까? 제가 자꾸 이 호남을 얘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호남이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다른 대다수 상당수 국민들이 봤을 때 뭔가 그 선택 기준이 상당히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판을 자초할 만한 그런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 그 한국갤럽 여론조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그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나라의 희망을 보기도 했습니다. 그래도 우리나라 뭐 MG 2030 이 사람들이 참 이런 면에서는 또 그 기준이 확실하구나. 저는 희망을 봤습니다. 뭐냐면 이 연령별 지지율을 봤더니 조국당은 그 해당 20대에선 지지율이 0%입니다. 0%. 그리고 30대에서도 지지율이 3%에 불과합니다. 여러분들 심지어 70대 이상은 상당히 그 연령으로 봤을 때 보수적이다. 이렇게 평가되는 그리고 뭐 60대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근데 그 60대에서도 조국당에 대한 지지가 8%가 나옵니다. 그리고 70대 이상도 1%가 나옵니다. 그런데 20대에서는 0%가 나왔다 그겁니다. 전 여기에서 우리나라 20대에 또 희망을 봤습니다. 다만 그 와중에 이제 뭐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이재명 당을 지지한다. 그 비중이 또 28%, 국민의힘이 22%라는 거는 조금 뭔가 그렇다. 근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우리나라 제1야당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라는 집권당을 견제할 세력이다. 이런 점을 평가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치고 조국당을 지지하지 않는다.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다 그겁니다. 근데 이게 이날 15일 날 발표된 이 여론조사 결과만 그렇느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이미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그 전에도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조국당은 20대에서 지지율 0%를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20대가 조국이란 자를 얼마나 혐오하는지 요새 온라인상에서 극도로 혐오한다.
그거를 이제 줄여서 극혐이라고 하는데 정말 극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조국을 왜 극혐합니까? 가장 중요한 거 공정과 거리가 멀다. MZ 세대들은 공정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? 그 20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이유가 뭡니까? 공정과 정의, 상식 이런 게 통하는 사회. 이걸 바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? 근데 20대들이 봤을 때 조국은 입시 비리 이거 부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. 그 유죄를 지금 선고받았다. 물론 조국이는 아직 확정이 아니지만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겁니다. 이런 자가 만드는 정당 자체를 정당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0%가 나오는 겁니다. 70대에서도 1%가 나왔는데 20대에서 0%가 나오는 겁니다. 여러분들 이거는 뭐 요즘 애들이 뭐 벨소리가 다 나오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. 물론 그것도 좀 과도한 오지랖일 수 있겠습니다.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무슨 또 칭찬까지 하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이가 옛날에 뭐라 그랬느냐 10일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현재 20대는 조국당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 자체에 대해 관심이 없다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.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근데 그건 연령에 따라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조국 같은 자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기 때문에 이런 공정을 중시하는 이 아직 사회에 제대로 발을 붙이지 못한 그 사람들이 이 제도권의 불공정에 분노해서 정치에 혐오를 하고 그런 거지 조국 같은 자한테 분노하고 그런 거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희망을 봤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 조국당의 지지율을 보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아까 40대 50대에서 40대가 11%, 50대가 14%, 그 다음에 60대가 8% 이렇게 조국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. 뭐 연령별로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는 다른 데에서는 이 조국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인데 광주 전라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 12%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게 뭐 그렇게 뭐 특필할 정도로 지지율이 높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호남이 왜 또 조국한테 열광하려고 하느냐? 왜 대체 왜? 아니 이낙연은 배신자 수박 뭐 벨소리 다 하면서 왜 그 조국한테는 조국 혁신당을 이렇게 12%나 지지해 주냐? 이게 너무나도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? 조국이가 뭡니까 대체? 호남에 있어서 조국이 뭡니까? 저는 지금 계속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. 대체 호남의 선택 기준은 뭡니까? 안 그렇습니까? 더불어민주당은 싫다. 근데 국민의힘도 싫다. 그럼 그 밖에 다른 선택지가 많이 있습니다. 뭐 진보당 이런 종북 냄새가 난다 이런 비판을 받는 그런 당 빼더라도 호남이 전라도가 찍을 수 있는 땅 많이 있습니다. 안 그렇습니까? 근데 그중에 왜 조국이냐 그겁니다.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전라도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전라도 출신 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우리나라 20대가 왜 조국을 아무도 지지하지 않겠습니까? 물론 한두 명은 지지할 수도 있는데 여론조사상 0%니까 그냥 아무도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. 왜 아무도 지지 안 합니까? 그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조국이란 자는 도저히 정치를 할 자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 조국당이란 그 정당 자체는 국민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평가를 내린 곳 아닙니까? 그리고 30대 보겠습니다. 이미 30대는 사회생활하는 그 연령층 아닙니까? 그런데 그 30대가 왜 조국당에 대해서 3%밖에 지지를 안 하겠습니까? 그 3% 뭡니까? 이준석 당 개혁신당 3% 새로운 미래 이낙연당 3% 그것과 똑같습니다. 왜 20대 30대가 그렇게 뭐랄까 박하게 평가라는 또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객관적 평가를 내린 그 조국당에 대해서 민주화의 성지이고 진보를 자처하고 이런 호남에서 이런 조국 같은 자가 만든 조국당을 지지할 수가 있습니까?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습니다. 대체 40대 50대는 또 뭐며 호남은 뭡니까? 뭔데 조국을 지지합니까? 20대 30대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? 조국이 대체 뭔데?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